현우는 내 가슴이 너무 이쁘다고 흥분된다고 내 젖가슴을 빨면서도 왜 이렇게 맛있냐며. 내 이름은 김서연, 지금 50살이지만 마음속엔 30년 전 20살 대학생 시절이 생생히 남아있다. 그때 나는 이화여대 발레과에 다니며 매일 연습으로 몸이 지쳤지만 무대 위에서 빛나는 순간을 꿈꾸던 시절이었다. 내 앞에는 12살 많은 남자 박준호 32살이 있었다. 연애 당시 그는 나보다 12살 많았고 지금은 62살이다. 우리를 만나게 한 건 정략 결혼이었다. 처음에는 솔직히 거부감이 컸다. 엄마, 나이가 많아. 그리고 무슨 선이야. 나 20살인데? 하지만 엄마는 단호했다. 서연아, 한 번만 만나봐라. 만나보고 마음에 안 들면 안 만나도 돼. 어쩔 수 없이 나는 그 남자를 만나러 갔다. 하지만 막상 만나보니 그는 생각과 달랐다. 깔끔한 정장, 여유로운 미소, 나를 아기처럼 챙기는 손길. 그 순간부터 내 마음은 설렘으로 가득 찼다. 연애가 시작되면서 남편은 캠퍼스까지 매일 차로 나를 데리러 왔고 데이트 때마다 작은 선물과 명품을 챙겨주었다. 서연아, 오늘 연습 힘들었지? 내가 데리러 갈게. 친구들은 엄청 부러워했고 나는 그의 세심함과 여유, 경험에서 나오는 자신감에 마음이 녹았다. 그리고 마침내 찾아온 단둘이 있는 밤. 남편은 내 긴장을 풀어주며 처음부터 나를 배려했다. 그 덕분에 나는 친구들이 다 아프다고 했던 첫 경험과 달리 나는 황홀감을 느꼈다. 몸과 마음이 동시에 녹아내리는 느낌, 숨이 막힐 듯한 황홀함. 지금 생각해보면 남편은 나이가 있어서 경험이 많기 때문에 첫 경험인 나를 아주 애간장 태웠다. 키스부터 목으로 가더니 다시 키스. 그리고 내 귀를 마구 핥더니 다시 키스. 그리곤 점점 내려가. 나의 가슴을 애무해주는데 나는 미치는 줄 알았다. 와, 너무 좋아. 이 기분은 뭐지? 처음부터, 첫 섹스부터 오르가즘을 느낀 경험이었다. 시실 걱정을 많이 했다. 그 전에 관계를 먼저 경험했던 친구들이 다 아프다고 했었기 때문에 나는 긴장을 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웬걸? 아프긴커녕 알 수 없는 황홀함과 알 수 없는 세계를 나는 첫 섹스부터 경험했다. 나이 많은 남자라 처음에는 너무 싫었지만 지금은 나이 많은 남자라 너무 좋았다. 연애가 3년 차에 접었을 무렵 양가 상견례를 했다. 상견례에서는 부모님이 나를 다독였고 남편의 가족들은 따뜻함과 동시에 공식적 긴장감을 느꼈다. 서연 양, 우리 준호 잘 부탁해. 그 한마디에 마음이 놓였고 결혼이 현실로 다가오는 순간이었다. 대학생활과 연애가 계속되면서 나는 점점 깨달았다. 나는 남편 박준호를 더 좋아하게 되었다. 그의 다정함, 여유, 경험, 그리고 나를 배려하는 마음 그리고 그와의 섹스. 정략으로 시작한 연애가 아닌 내 마음이 온전히 끌리는 사랑으로 변해 있었다. 결국 나는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24살에 바로 남편과 결혼을 결심했다. 32살이었던 남편은 이제 36살, 나는 친구들 중 가장 빨리 결혼한 셈이었다. 정략으로 시작했지만 내 마음은 이미 그에게 완전히 기울어 있었다. 사랑과 설렘으로 가득 찬 나는 새로운 인생의 문을 열었다. 결혼 후 첫날부터 남편의 사랑은 상상을 초월했다. 그는 나를 바라보는 눈빛 하나로 내 마음을 흔들었고 손길 하나하나가 나를 완전히 황홀하게 만들었다. 처음 경험했던 그 밤의 기억이 다시 떠오르면서 나는 몸과 마음이 동시에 녹는 듯한 행복을 느꼈다. 신혼 초반 우리는 매일 서로를 갈망했다. 아침, 점심, 저녁 하루도 빠짐없이 그의 사랑을 확인하며 내 몸과 마음은 매 순간 황홀함으로 가득 찼다. 특히 점심 무렵 남편은 사무실과 집을 오가며 나를 찾아왔다. 서연아, 오늘도 네가 그리워서 참을 수가 없었어. 그 한마디와 함께 그는 내 몸 구석구석 헐레벌떡 핥고 애무를 한다. 며칠 굶은 사람처럼. 나도 나쁘지 않다. 아니 오히려 좋다. 연애 때는 없었던 야생마적 마초적인 모습. 나를 한 방에 제압하는 박력. 너무 좋다. 오르가즘을 하루에 20번은 더 느낀다. 그와 매일 섹스하고 싶다. 나는 숨이 막히도록 행복했다. 남편은 나를 너무 사랑했다. 단순한 열정이 아니라 내 감정과 욕망까지 세심하게 배려했다. 그의 손길, 입술, 눈빛 하나하나가 나를 완전히 황홀하게 만들었다. 결혼한 선배들이 조언해줬던 말이 기억난다. 신혼 초반은 다들 힘들고 아프다라고 말했지만 나는 그와 함께하는 순간마다 천국을 경험하는 듯했다.
모든 것이 완벽했다. 나를 사랑하고 나를 원하는 남편이 옆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했다. 우리는 하루의 거의 모든 시간을 서로의 존재 안에서 녹아들며 보냈다. 그의 다정함과 배려 덕분에 나는 완전히 마음을 열었고 그와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나에게 황홀한 행복감을 주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예상치 못한 소식을 듣게 되었다. 임신이었다. 서로 눈을 마주보며 깜짝 놀란 우리는 웃음을 터뜨렸다. 오빠, 우리 애가 언제 생긴 거지? 남편이 말했다. 글쎄, 매일이었잖아. 아침도 점심도 저녁도 언제 생긴 거지? 아, 혹시 그날인가? 자기 너무 좋아서 졸이 엄청 지르고 오르가즘 절정 느껴서 기절한 날? 그때 아마 홍콩 30번은 갔다 왔지? 나는 코믹하게 웃으며 머리를 긁적였다. 그날 우리는 하루 종일 웃고 서로를 끌어안으며 행복해했다. 남편은 손을 꼭 잡으며 내 눈을 바라보았다. 서연아, 근데 사실 서연이가 아직 나이야 어린데. 미안해. 원래 계획은 조금 있다가 가지려 했는데. 남편은 그렇게 말하더니 내 얼굴을 부드럽게 감싸고 진한 키스로 내 마음을 녹였다. 그리고는 내 뒤로 가서 백허그를 하고 내 목을 천천히 하르면서 말했다. 그래도 지금 넌 내 전부야. 사랑해, 서연아. 엄마가 돼도 이렇게 항상 달아오르게 해줄게. 그러더니 두 손은 내 가슴을 주물럭거리며 나에게 키스를 정열적으로 해주었다. 물론 나는 어김없이 그날도 남편의 스킬에 정신이 혼미했다. 남편의 키스만으로 나의 아랫도리는 충분히 젖어 있었고 나의 신음은 온 집안 전체를 감쌌다. 뜻밖의 임신이었지만 그 순간 우리는 서로를 향한 사랑과 황홀한 행복으로 완전히 물들어 있었다. 신혼 초반 하루도 빠짐없이 서로를 갈망하며 예상치 못한 임신으로 웃음과 설렘, 황홀함이 뒤섞인 나날이 이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순간마다 나는 남편의 사랑을 더 깊이 느꼈다. 아이를 낳고 몇 년이 지나면서 우리 부부의 삶은 전혀 달라졌다. 출산 직후에는 여전히 서로를 탐닉하며 황홀함을 느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남편 박준호는 점점 무뚝뚝해졌고 말수가 줄어들었다. 36살이던 남편은 이제 50대 초반, 지금은 62살이 되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깊었지만 따뜻함보다는 피곤과 권태가 묻어나왔고 성욕은 거의 사라져 우리의 침실은 점점 차갑게 변해갔다. 나는 여전히 그를 사랑했지만 육체적 갈망은 점점 외로움으로 변했다. 아이를 돌보고 집안일을 하며 남편의 관심과 손길이 줄어든 현실 속에서 나는 하루하루 우울감과 좌절을 느꼈다. 예전 애가 유치원 들어갈 때쯤이었나? 친구들은 그제서야 결혼하기 시작했다. 모임에 나가면 항상 우울감이 들었다. 경진이는 아직도 신혼을 즐긴다던데 나는 왜 이렇게 지친 걸까? 친구들과 비교하며 마음 한쪽이 무겁게 내려앉았다. 아이들은 자라면서 사춘기에 접어들었다. 반항과 불안, 끝없는 질문과 요구 속에서 나는 피곤과 혼란을 느꼈다. 엄마, 왜 자꾸 간섭해? 아빠, 오늘 또 뭐야? 아이들의 말 한마디에도 나는 쉽게 화가 나고 남편은 별말 없이 TV 앞에 앉거나 신문을 보는 날이 많아졌다. 예전에 다정하고 배려 깊던 남편은 이제 거의 내 말에 반응하지 않았고 남편은 어느덧 빼도 많이 나오고 주름과 검버섯 흰머리 심지어 냄새도 난다. 부부관계는 사실상 사라진 지 오래전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함께 살고 아이를 키우며 서로를 지켜야 했다. 남편의 무뚝뚝함과 말수 적음, 나의 외로움과 우울감 속에서도 우리 부부의 삶은 이어졌다. 아이들이 성장하고 사춘기를 겪으며 나중엔 독립해가면서 나는 자신의 삶과 사랑 그리고 결혼의 의미를 묵묵히 받아들였다. 아이를 낳고 25년이 흘렀다. 이제 우리 집은 조용해졌다. 아이는 25살 지방으로 취업하며 독립했고 집안에는 오직 나와 남편 박준호만 남았다. 남편은 62살이 되었다. 말수는 점점 줄어들었고 성욕은 거의 사라졌다. 침실은 조용했고 그의 손길과 눈빛은 여전히 깊지만 뜨거웠던 신혼 시절의 열정은 완전히 식어 있었다. 지난 몇 년간 나는 점점 혼자가 되는 시간을 즐기게 되었다. 그런 일상 속에서 나는 내 삶과 몸을 조금이라도 돌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나이 50이 되면서 몸이 점점 무겁게 느껴졌고 허리와 어깨, 관절이 자주 아팠다. 남편과 함께라면 걷기 운동이나 산책 정도였겠지만 혼자 시간을 보내며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싶은 마음이 컸다. 그리고 무엇보다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내 마음의 공허함을 달래줄 무언가가 필요했다. 그래서 나는 매일 아침 가까운 수영센터로 향했다. 탁 트인 실내, 습한 공기와 염소 냄새, 물에 잠길 때 느껴지는 부드러운 저항감은 몸과 마음 모두를 깨어나게 했다. 물속에서 나는 잠시 모든 고민과 무거운 현실을 잊을 수 있었다. 수영센터에서 처음 마주친 그 사람, 나보다 12살 어린 수영 강사 김현우 선생님이었다. 그는 트레이너로 근무하고 있었고 몸은 탄탄하게 근육질로 나보다 무려 12살이나 어렸지만 눈빛과 에너지는 나를 단숨에 사로잡았다. 처음에는 단순히 친절한 트레이너 정도로 생각했지만 그의 시선과 미소, 장난기 어린 말투가 내 마음을 흔들었다. 그는 항상 호칭이 어머님 고객님이 아닌 이름을 불렀다. 서연 씨, 오늘도 운동하러 오셨네요? 그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장난기가 섞여 있었고 나는 순간 얼굴이 붉어졌다. 아, 네, 그냥 운동 좀 하려고요. 그 순간 나는 남편 박준호를 떠올렸다. 한때 나를 황홀하게 만들던 남편, 그러나 이제는 무뚝뚝하고 말수도 거의 없으며 늙어빠진 남편. 현우쌤의 젊은 몸과 활기찬 에너지를 보는 순간 나는 스스로 현타를 맞은 기분이었다. 내가 이렇게 늙어가는 남편과 함께 살고 있는데 저 젊은 남자를 바라보고 있네. 현우쌤은 나의 시선을 눈치채고 장난스럽게 웃었다. 서연 씨, 운동할 때 자세 잡아드릴까요? 그의 손길이 내 팔에 닿는 순간 심장이 두근거림을 멈출 수 없었다. 몸이 반응하는 동시에 마음 한켠에는 죄책감과 설렘이 뒤엉켰다. 수영을 하며 현우는 내 자세를 교정해주고 숨을 고르게 하도록 다정하게 지켜보았다. 탄탄한 팔과 어깨, 힘 있는 다리, 물속에서 움직이는 그의 몸은 나를 완전히 매혹시켰다. 나는 잠시 눈을 감고 생각했다. 남편과의 삶도 좋지만 지금 눈앞의 젊음과 활력, 그리고 관심. 이걸 거부할 수 있을까? 수영을 마친 뒤 입구에서 잠시 마주친 순간 현우의 따뜻한 시선과 장난스러운 미소가 나를 다시 한번 흔들었다. 말없이 흐르는 긴장과 설렘, 그리고 금기와 욕망 사이에서 내 심장은 빠르게 뛰었다. 그날 수영센터에서 나는 처음으로 현우와의 설렘과 내적 갈망을 명확히 느꼈다. 12살 차이 남편과 대비되는 젊음, 활력, 탄탄한 몸, 장난스러운 시선. 모든 것이 나를 흔들었고 나는 스스로도 모르게 그 설렘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수영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던 나는 몸 전체에서 올라오는 뜨거운 감각을 느꼈다. 물속에서 움직이면서 풀렸던 긴장이 남아있던 성욕으로 변해 있었다. 오늘 남편과 한 번. 나는 조심스럽게 생각하며 집에 도착하자마자 남편 박준호에게 다가갔다. 여보, 오늘 우리 오랜만에 한 번. 나는 몸을 가까이 하며 눈을 맞췄지만 남편의 반응은 예상보다 더 차가웠다. 여보 왜 이래? 그냥 나가서 쇼핑이나 해. 이 나이에 무슨. 그 한마디에 내 심장이 멈춘 듯 했고 동시에 치욕감이 밀려왔다. 나는 잠시 멈춰 서서 숨을 고르고 스스로를 다잡았다. 내가 오늘 원하는 건 그냥 돈이 아니라 내 몸과 마음, 내 욕망인데. 화가 난 나는 냉정히 남편에게 말했다. 좋아, 너 돈 많다 이거지 내가 원 없이 쓸게. 결제 문자 보고 놀라서 전화하지 마. 그랬더니 남편 하는 말이. 전화 안 해. 그렇게라도 스트레스 풀어. 그리고 나는 곧바로 집을 나섰다. 하지만 나도 모르게 수영선태 근처로 가고 있었다. 근처에서 현우쌤을 만나고서야 내 무의식이 여길로 데리고 왔구나 했다. 연하 남자 12살 차이, 그의 몸과 눈빛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던 모양이다. 밖에서 만난 현우는 장난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다. 서연 씨, 밖에서는 절쌤이라 부르지 마세요. 그냥 현우라고 불러요. 그 한마디에 나는 심장이 뛰었다. 플러팅처럼 들리면서도 그의 젊음과 활력, 눈빛 속 장난기가 내 속 깊은 곳을 자극했다. 우연인 듯 우리는 함께 걷게 되었고 길거리 카페에서 마주 앉게 되었다. 현우의 손길, 시선, 그리고 몸짓 하나하나가 나를 긴장시키고 설레게 했다. 그의 얼굴을 바라보며 밥을 먹는데 갑자기 그의 혀가 눈에 들어왔다. 저 혀 빨고 싶다. 머릿속에서는 그 생각만 맴돌았다. 그 순간 나는 스스로에게 놀랐지만 동시에 억누를 수 없는 욕망이 솟구쳤다. 현우는 장난스럽게 웃으며 내 시선을 느꼈는지 서연 씨, 왜 이렇게 쳐다보세요? 라며 가까이 다가왔다. 나는 심장이 터질 듯 뛰었지만 동시에 이 상황이 너무 위험하고 자극적임을 알았다.
남편과의 치욕적인 거절, 그리고 지금 내 눈앞의 젊음과 설렘 사이에서 나는 점점 더 흔들렸다. 그날 저녁 나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내내 머릿속에서 현우의 모습과 몸짓, 장난스러운 눈빛이 떠나지 않았다. 남편과의 무뚝뚝함과 대비되며 내 몸과 마음은 현우에게 완전히 끌려갔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오늘 밤 이 마음을 그냥 지나치지 않을 거야. 밥을 먹고 우리는 현우 차를 타고 이동했다. 차 안, 나는 조수석에 앉아 숨을 고르며 현우를 바라보았다. 오늘 남편이랑 싸웠어. 내 목소리는 떨렸지만 솔직하게 말하지 않을 수 없었다. 현우는 장난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럼 차 안에서라도 즐거운 시간을 만들어야겠네요. 서연 씨, 오늘은 그냥 못 이긴 척해요. 나는 얼굴이 붉어졌다. 알면서도 못 이긴 척 고개를 살짝 끄덕였다. 차 안은 조용했다. 바깥 풍경이 스쳐가지만 내 마음은 이미 뜨거웠다. 근데 집 근처까지 왔는데 사실 들어가기 싫어. 내가 말하자 현우가 장난스럽게 눈을 빛냈다. 왜요? 남편이 카드 주면서 신나게 긁고 들어와라고 하지 않았나요? 나는 웃음을 터뜨리며 말했다. 맞아 그래. 오늘은 그냥 내가 원 없이 긁어야겠지. 현우는 손을 내 허리에 살짝 올리며 속삭였다. 그럼 호텔도 긁어도 되나요? 나는 순간 당황하며 고개를 돌렸지만 얼굴은 이미 붉어졌다. 그 모습을 보고 현우는 장난스럽게 다가와 내 귀에 속삭였다. 서연 씨, 키스해도 되죠? 말없이 숨만 고르며 긴장하는 나를 보고 현우는 주저하지 않고 내 입술을 덮었다. 처음엔 저항했다. 안 돼 나는. 그러나 그의 입술과 혀가 내 입안을 감싸며 탐하자 내 몸은 이미 반응하고 있었다. 따뜻한 촉감. 어느 순간 내가 현우의 얼굴을 잡고 현우보다 더 적극적으로 그의 입술을 먹고 있었고 그의 혀를 사정없이 핥고 있었다. 얼마 만에 황홀한 딥키스인가? 뭐야 키스만으로 벌써 이렇게 젖었어? 현우가 속삭이며 두 손가락이 내 팬티. 정확히는 나의 클리스토리를 문지르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신음소리를 참기 바빴다. 그의 두 손락에 한껏 부푼 나의 클리스토리를 천천히 만지며 애무하고 있었고 우리 둘의 입술은 서로 물고 빨고 서로의 혀를 핥기 바빴다. 나는 몸을 엄청 베베꼬고 있었고 아니, 그냥 키스와 클리에무만으로 절정을 느끼며 질질 싸고 있었다. 숨이 가쁘게 오르내리고 내 손은 자연스럽게 그의 목과 어깨 얼굴을 쓸어내리며 오르가즘에 몸을 베베꼬고 있었다. 처음엔 저항했지만 현우의 따뜻한 손길과 말랑한 혀, 장난스러운 속삭임이 내 몸과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다. 서연 씨 이렇게 반응하니까 참을 수가 없네요. 말과 동시에 그의 손길은 조금 더 대담해졌고 차 안이라는 현실적 제약에도 내 몸과 마음은 이미 그의 장난과 관능에 몰입하고 있었다. 차 안에서의 대화와 장난, 속삭임과 딥키스가 이어지는 동안 내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고 욕망과 설렘이 폭발했다. 얼마 만의 섹스인가? 나도 모르게 현우의 젊고 크고 탐욕스런 물건을 손으로 만지고 있어다. 속으로는 제발 넣어줘. 제발 나를 덮쳐. 이 생각뿐이었다. 남편과의 현실, 책임감, 치욕감은 잠시 뒤로 밀려났고 오직 지금 이 순간 현우의 눈빛과 손길, 입술 속에 나는 완전히 빠져들었다. 차 안에서 키스를 이어가며 심장은 아직도 미친 듯이 뛰었다. 현우의 손길과 입술, 속삭임 속에서 이미 나는 완전히 몰입해 있었다. 하지만 현실은 늘 발목을 잡았다. 남편 박준호의 존재, 12살 차이의 현실적 책임감. 그 모든 것이 머릿속을 스쳐갔지만 지금 내 몸과 마음은 오직 현우에게만 집중되어 있었다. 호텔 로비에 도착하자 현우는 손을 내 손 위에 올리며 장난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서연 씨, 오늘 밤은 그냥 우리 둘만의 시간이죠. 아무 생각하지 말고. 나는 고개를 살짝 끄덕였지만 마음속에서는 갈등이 일었다. 남편 생각을 하면 죄책감이 들어하지만 지금 현우와 함께 있는 이 순간이 너무 황홀해. 호텔 스위트 결제를 마치자 현우는 내 손을 잡고 부드럽게 객실로 안내했다. 서연 씨, 오늘 밤은 우리 둘만의 시간이에요. 모든 걸 잊고 즐기세요. 말을 마치자 그의 입술이 내 입술을 덮었다. 방 안에 들어서자마자 나는 이미 몸이 달아올라 있었다. 숨을 고르며 마음속으로 안 돼 남편 생각이라 외쳤지만 행동은 정반대로 나아가고 있었다.
나는 현우의 바지를 조심스레 풀며 손을 그의 몸으로 더 깊게 밀어 넣었다. 그는 잠깐 놀란 듯 멈칫했지만 곧 장난스러운 미소와 함께 서연 씨 정말 대담하네요. 라고 속삭였다. 나는 머리로는 금기를 느끼면서도 몸은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반응했다. 숨이 가빠지고 심장이 터질 듯 뛰며 내 손과 입은 그의 몸을 탐하며 움직였다. 현우는 내 머리를 감싸며 입술을 이어붙였다. 서연 씨 이렇게 적극적일 줄은 몰랐어요. 너무 참기 힘들겠네요. 나는 처음에는 저항하려 했지만 그의 따뜻한 손길과 말랑한 입술, 혀의 감촉에 이내 몸이 완전히 반응하고 있었다. 내 손은 그의 허리와 골반, 아랫배를 훑으며 점점 더 적극적으로 움직였다. 그리고 결국 오러를 시작하며 몸과 마음이 금기와 쾌락 사이에서 뒤엉켰다. 현우는 내 행동에 숨을 고르며 장난스러운 속삭임을 이어갔다. 서연 씨 이렇게 반응하니까 나도 참을 수가 없네요. 나는 심장이 미친 듯 뛰면서도 더 깊이 그의 몸을 탐하며 금기와 욕망 사이에서 몸을 완전히 맡길 수밖에 없었다. 바로 넣어서 보내줄까? 아니면 온몸 구석구석 애무해줄까? 나는 망설임 없이 애무해줘. 말이 끝나기도 전에 현우는 내 뒤로 가서는 내 목덜미를 뒤로 치키더니 바로 딥키스를 하기 시작했고 현우의 두 손은 나의 가슴을 마구 주무르더니 한 손은 아래로 향기 시작했다. 오른손은 가슴을 애무하고 있었고 왼손은 내 밑을 탐하기 시작했다. 아주 천천히. 그리고 살살 두 손이 내 클리토리를 자극하기 시작했고 나는 그 애무만으로 신음이 절로 나왔고 몸을 주체 못했으며 내 팬티는 점점 젖어만 갔다. 이제는 남편 죄책감도 안 든다. 그냥 황홀하다 미치겠다. 이 생각뿐이다. 나도 모르게 넣어줘. 소리쳤다. 그러자 현울은 바로 뒤에서 나를 탐했다. 이 박력. 이 느낌 처음이다. 남편과 절벗을 때 섹스에서도 못 느끼던 쾌락이다. 이래서 운동하는 남자들이 정력 좋다고 하는구나 생각했다. 호텔 방 안 두 사람만의 공간에서 나는 처음으로 스스로를 제어할 수 없었다. 어느 순간 행동은 내가 더욱 적극적이었다. 나는 본능대로 움직였다. 서로 물고 빨다가도 내가 위로 올라가 현우의 물건을 내 몸으로 넣었고 마구마구 물레방아 찢듯이 또다시 서로 물고 빨다가 바닥에서 식탁에서 또 물고 빨다가 창문 앞에서 욕실로 가서 욕조에서 이게 물인지 침인지 미친 듯이 서로 빨고 애무하고 오르가즘에 잠시 기절도 하고 그리고는 현우의 애무로 깨서 다시 미친 듯이 섹스를. 현우는 내 가슴이 너무 이쁘다고 흥분된다고 내 젖가슴을 빨면서도 왜 이렇게 맛있냐며 계속 빨고 나는 현우의 물건을 계속 빨고 샤워하면서도 서로 몸을 비비고 온몸을 애무해주고 했고 쾌락의 절정을 느꼈다. 현우의 손길과 입술, 숨결과 속삭임에 나는 완전히 사로잡히며 금기와 쾌락이 한데 뒤엉킨 뜨겁고 야릇한 밀워를 경험하고 있었다. 그렇게 밤을 보낸 뒤 현실이 서서히 찾아왔다. 현우는 침대에 몸을 기댄 채 장난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서연 씨 오늘 밤 참 즐거웠어요. 그런데 다음에는 준비가 필요하겠네요. 나는 순간 심장이 내려앉았다. 준비라니? 현우의 눈빛은 가벼운 장난처럼 보였지만 속에는 확실한 요구가 담겨 있었다. 금전적으로요. 서연 씨, 다음에도 이렇게 즐기려면 조금만 신경 써주셔야 해요. 나는 숨을 고르며 현실을 받아들이려 애썼다. 금전 요구라니. 금전적 조건이 쾌락과 얽히면서 내 심장은 복잡하게 뛰었다. 머리로는 이러면 안 되라고 외쳤지만 몸과 마음은 여전히 현우에게 반응하고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현우 씨 그냥 즐기면 안 돼요? 오늘처럼만이라도. 그러나 그는 장난스러운 눈빛으로 내 허리를 감싸며 속삭였다. 서연 씨 즐거움에도 조건이 필요하죠. 우리 서로 알잖아요. 그 순간 나는 쾌락과 불안, 욕망과 죄책감, 금전적 압박이 모두 뒤엉킨 채 호텔방 안에서 머리와 몸이 따로 움직이는 이상한 심리적 긴장 속으로 빠져들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마음은 여전히 혼란스러웠다. 손에는 현우와의 기억과 그의 요구가 남아있었지만 현실은 남편과 함께였다. 여보 오늘 호텔에 왜 갔어? 말투는 차분했지만 눈빛에는 날카로운 의문이 담겨 있었다. 나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돌리려 했다.
그냥 조금 쉬고 싶어서 쇼핑도 좀 하고.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눈은 날카롭게 나를 응시했다. 호텔이라 쉬고 싶었다고? 쇼핑은 왜 호텔로 가야 했는데? 말투에는 의심과 불신이 섞여 있었다. 나는 순간 당황하며 말을 이어갔다. 그냥 친구 추천으로 스위트룸에서 친구들이랑 한잔하려고 했을 뿐이야. 그냥 기분 전환. 근데 막 들궈도 상관없다며. 나는 되려 화를 냈다. 남편은 한숨을 내쉬며 장난스럽게도 아니고 차분하게도 눈을 감았다가 뜨며 말했다. 그래, 기분 전환 뭐. 스트레스 풀었으면. 잘했어. 내 마음속에서는 죄책감과 긴장이 동시에 몰려왔다. 현우와의 밀월과 금전적 요구, 그리고 남편과의 현실적 갈등이 한꺼번에 겹쳤다. 차 안에서 나는 머리로는 정말 이렇게 계속되면 안 되라 외쳤지만 몸과 마음은 이미 혼란 속에서 현우를 떠올리며 반응하고 있었다. 호텔에서의 쾌락과 금전적 압박, 그리고 남편과의 미묘한 대치. 나는 머리와 마음, 욕망과 책임감 사이에서 완전히 흔들리며 앞으로의 선택이 점점 더 복잡해질 것임을 느꼈다. 집안. 아침 햇살이 부드럽게 거실을 비추지만 내 마음은 전혀 편하지 않았다. 남편 박준호는 최근 들어 나를 자주 관찰하고 작은 행동에도 의심의 눈빛을 보냈다. 서연아, 요즘 왜 그렇게 늦게 들어오냐? 나는 순간 심장이 뛰었지만 태연한 척 웃었다. 그냥 운동도 하고 친구도 만나고. 그러나 남편의 눈빛은 날카로웠다. 최근 나의 외출 패턴을 기록하고 휴대폰 메시지나 일정까지 슬쩍 확인하려는 듯한 흔적이 보였다. 내 머릿속에는 현우와의 호텔 밀월과 금전적 요구가 떠올라 숨이 막혔다. 이대로는 곤란해. 남편이 알면 끝이야. 그런 내 마음을 아는 듯 현우는 하루가 멀다 하고 연락을 해왔다. 서연 씨, 오늘도 준비됐죠? 안 하면 내가 실망할 거예요. 그의 장난 섞인 말투와 속삭임은 나를 점점 더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욕망과 죄책감 사이, 스트레스와 육체적 쾌락 사이 나는 갈등했다. 차 안, 집 근처, 사무실 어디서든 현우의 요구는 이어졌다. 현우는 내 반응과 눈빛, 목소리까지 파악하며 나를 압박했다. 서연 씨, 이렇게 반응하니까 내가 더 요구하게 되네요. 나는 머리로는 안 돼, 끝내야 해라고 외쳤지만 본능은 달랐다. 숨이 가쁘고 심장이 뛰며 현우의 유혹과 손길이 떠오를 때마다 나는 저항할 수 없었다. 나의 팬티는 현우의 손길로 늘 젖었다. 집에서는 남편의 의심이 점점 심해졌다. 여보, 요즘 뭐 하고 다니는 거야? 내가 뭔가 모르는 거 아니지? 나는 당황해 말을 돌리며 빙빙 둘러댔다. 그냥 운동, 친구랑 점심,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남편은 불신의 눈빛을 거두지 않았다. 그럴 때마다 내 마음은 현우를 떠올리며 반응했고 죄책감과 금기 속에서 몸은 오히려 그에게 몰입하고 있었다. 현우의 요구는 점점 대담해졌다. 서연 씨, 오늘 밤 나에게 제대로 보여주세요. 안 하면 내가 실망할 거예요. 나는 머리로는 안 되라고 외치면서도 몸과 본능은 이미 그의 말과 손길에 반응했다. 그렇게 나는 스트레스와 죄책감 속에서 본능적으로 현우를 만족시키며 자신도 모르게 욕망을 풀어주고 있었다. 현우가 내 목덜미에 살짝 입술을 대며 속삭였다. 서연 씨, 이렇게 반응하니까 내가 더 기분 좋아요. 나는 숨이 가빠오고 심장이 터질 듯 뛰면서도 그의 요구에 맞춰 몸을 움직였다. 손과 입술, 혀를 섞어 그의 쾌락을 만족시키며 동시에 죄책감이 몸 안에 뒤섞였다. 남편은 점점 나를 추적하고 작은 단서까지 눈치챘다. 하지만 나는 현우와의 욕망을 거부할 수 없었다. 밤이 되면 호텔이 아니어도 현우와의 메시지와 통화, 속삭임은 이어졌다. 서연 씨, 이렇게 반응하는 모습 너무 좋아요. 나는 숨을 고르며 머리로는 남편과 내 책임을 생각했지만 몸과 마음은 현우의 유혹에 이미 굴복하고 있었다. 여전히 오늘도 호텔 스위트룸이다. 스위트의 공기는 뜨겁고 달콤했다. 현우의 손길과 입술의 서연은 머리로는 안 된다고 외치면서도 몸은 이미 굴복했다. 서연 씨, 너무 좋아요. 현우의 속삭임에 그녀의 심장은 죄책감과 쾌락이 뒤섞인 채 빠르게 뛰었다. 서연은 그의 몸을 더 적극적으로 끌어안으며 머리로는 멈춰야 해라고 생각했지만 손길과 입술, 감각은 이미 통제 불가능했다. 서로 알몸으로 물고 빠는 순간. 여보,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남편의 날카로운 목소리와 함께 호텔 문이 열렸다.
뒤이어 경찰들이 방 안으로 들어오며 두 사람을 압박했다. 서연은 몸이 굳고 숨이 막히며 보라는 말조차 겨우 내뱉을 수 있었다. 현우도 순간 얼어붙었지만 그의 속마음은 다르다. 이 새끼 또 여기서 꼬시는 거냐. 경찰이 현우를 알아봤다. 알고 보니 현우는 돈 많은 사모님들만 노리는 전형적인 제비였고 나 역시 그의 타겟 중 하나였다. 나는 그사를 알고 있었지만 그 순간 눈앞의 현실은 달랐다. 남편은 냉담하게 나와 현우를 바라보았다. 눈빛에는 분노나 폭력보다도 차갑고 치밀한 실망이 담겨 있었다. 여보. 설마 했어. 정말. 우리 이제 어떡하냐. 그 한마디에 서연은 공포와 굴욕으로 몸이 떨렸고 현우는 억지로 태어난 척하며 상황을 모면하려 했지만 자신의 사기 행각이 이제 경찰과 남편 앞에서 다 드러난 것을 깨달았다. 경찰들은 카드 기록, 호텔 체크인 내역, 그리고 현장에서 포착된 상황을 차례차례 확인하며 나와 현우를 압박했다. 나는 머릿속이 하얘지며 지난 30년간의 욕망과 선택, 현우와의 은밀한 밀월이 한순간에 드러나 패가망신한 현실을 직감했다. 현우는 속으로 내가 꼬드긴 사모님들이 이제 다 알겠네라고 생각하며 긴장한 얼굴로 경찰과 남편을 마주했다. 하지만 그의 속마음과 달리 눈앞의 현실은 철저히 통제 불가였다. 나는 몸을 떨며 숨을 고르지만 남편 박준호의 차가운 시선이 모든 용기를 꺾어버렸다. 남편은 단호하게 말없이 증거를 정리하며 서연을 바라봤다. 애가 알면 뭐라 생각할까? 그 한마디에 나는 머리가 띵했고 후회가 밀려왔다. 나는 죄책감과 수치심 속에서 눈물을 흘렸다. 모든 욕망과 쾌락, 은밀한 밀월은 한순간의 부끄러움과 패배감으로 바뀌었다.